네, 반갑습니다. 직무분석 컨설팅 센터의 최영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만간 사업계획,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 정말 유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공공기관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의 블로그에 그 글을 썼는데 그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공공기관 사업계획 목표 설정 시 핵심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공무원이라던가 공기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물론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유형을 사업 계획의 내년도 목표로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사업 참여율 100% 목표 달성하겠다. 혹은 사업 참여 기관 100개 달성하겠다. 예산 소진 100% 하겠다. 뭐 등등. 기관 평가에서 A등급 받겠다. 뭐 이런 종류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목표들이 최악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는 설정하지 마십시오. 일반 기업에서는 매출액 얼마 하겠다. 영업이익 얼마 하겠다. 이런 목표가 바로 이런 유형의 목표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무슨 목표를 설정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목표가 왜 최악의 목표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목표가 최악의 목표인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런 종류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이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의대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의대생이 설정한 목표는 나 1등 해야지. 우리 과에서 1등 학생이 될 거야. 매 학기 장학금 타야지. 이런 종류의 목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류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목표는요, 의대생의 본질에 부합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의대생 고유의 목표인가요? 이런 종류가? 아니요. 공대생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음대생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음대생인데, 나 우리 음대에서 나 1등 하고 싶어. 장학금 타고 싶어. 자, 이거 음대생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체대생. 자, 이건 내 어떤 전공을 하느냐와 관련 없는 그런 종류의 형식적인 목표, 형태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의대생이 이런 목표를 설정했어요. 나 1등 해야지. 그러면 이 1등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의대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결과 1등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때로는 이 1등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1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왜? 부정행위, 뭐 책상에다가 뭐 써놓고 내가 잘 모르는 거 이렇게 컨닝 페이퍼 만들고 하면 그 결과 1등 하거나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라는 것도 장학금을 타거나 1등을 하거나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대안이 되기도 해요. 공부를 열심히 당연히 하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부정행위를 잘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많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그런데 그 부정행위를 하는 게 이
1등을 하고 장학금을 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의사가 되는 이 의대생으로서의 본질적인 목표인 좋은 의사가 되는데 이 부정행위는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좋은 의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큰 도움을 주지만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좋은 의사가 되는데 방해가 됐으면 됐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본질적인 측면, 이 의대생의 본질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은 목표를 의대를 다니면서 이런 뭐 1등 하겠다, 장학생이 되겠다 이런 목표보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는 뛰어난 의사,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가 됐으면 됐지 이 대안은 부정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안은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것에 매진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난 1등도 하고 싶고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지만 1등도 하고 싶고 장학금도 타고 싶은데 자, 그러면 좋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에 집중하면 좋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난 정말 좋은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해.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시험도 잘 보고 1등을 하거나 장학금을 타게 될 가능성도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열망만 강하다면 1등을 하거나 장학생이 되거나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적 목표,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면 1등을 하거나 장학생이 되는 형식적 목표는 뒤따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많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공공기관은 원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해서 근로자들이 더 좋은 근로자들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사업주도 좋고 근로자들도 좋은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공공기관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 공공기관이 사업 참여 기업 100개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요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업주들이 신청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은 사업 참여 기업 100개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면 뭐 예를 들어서 끼워 팔기라던가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컨설팅을 진행해 주면서 형식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끼워 팔기라던가 그냥 신청만 좀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거나 신청 안 하면 뭘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 달성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 참여 기업 100개라고 하는 목표를 이 공공기관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사업 참여 기업 100개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들한테 뭐 좋아지는 게 있나요? 사업 참여 기업 100개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그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사업주들한테는 뭐 좋아지는 게 있나요? 전혀 좋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 공공기관의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면 예산 낭비가 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자, 이건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드리는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 수 몇 명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은 신규 고객 수를 예를 들어 1000명 신규 고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느냐. 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인터넷 뱅킹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터넷 뱅킹을 아이디를 1000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 수 1000명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자, 이러면 이 은행한테 도대체 뭐가 좋아진 겁니까?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서 신규 아이디 10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은행한테 뭐가 좋아지겠어요?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자, 이 은행이 고객들의 재테크 또는 자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게 되면 이 은행한테 찾아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 은행한테 많은 고객들이 찾아가면 고객 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 은행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의 재테크와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면 이 은행에 찾아가면 우리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에 찾아오게끔 해서 신규 고객 수가 늘어났을 때 이 은행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게 됨으로써 신규 고객 수를 늘리는 게 원래 이 비즈니스의 메커니즘인데 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규 고객 수를 1000명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결국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뭐냐? 본질적인 측면의 내용적인 목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적인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우리 비즈니스에 부합하는 본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OKR에서도요. 이런 형식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지 말라고 해요. 수치적인 목표. 먼저 수치와 상관없는 오브젝티브, 내용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 내용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는 형식적인 목표, 키 리절트를 그 다음에 설정하라고 합니다. 내용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라고 OKR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자,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 비즈니스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목표를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형식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조차 관심이 없는 목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 일들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베니핏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나 공공기관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베니핏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아주 사소한 예로 집에서 엄마가 열심히 간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엄마가 그 간식을 만들었겠어요? 자녀가 그 간식을 맛있게 먹는 베니핏을 주기 위해서 엄마는 간식을 열심히 만든 거죠. 아빠가 열심히 재테크를 했어요. 왜 이 재테크를 했느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자산이 늘어나는 베니핏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재테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자, 와이프 생일날 남편이 선물을 했어요. 왜 선물했느냐? 와이프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for whom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해관계자들이 좋아지는 것, 베니핏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대했던 이해관계자에게 베니핏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기대했던 이해관계자가 만약에 베니핏을 얻어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열심히 간식을 만들었는데 자녀라고 하는 기대했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쥐새끼가 그 간식을 맛있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엄마의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렇죠. 맛있게 먹긴 했는데 베니핏을 누군가가 얻긴 했는데 기대했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해관계자가 그 베니핏을 가져가 버리면 엄마가 노력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재테크를 했는데 우리 가정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의 자산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아빠가 열심히 재테크한 것에 대한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니핏을 얻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이해관계자가 그 베니핏을 얻어가지 못하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이해관계자가 원했던 베니핏을 얻어갔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이죠. 자, 기업을 오르고 달래서 100개 기업 목표 달성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이 사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근로자, 기업을 오르고 달래서 100개 목표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개 목표 달성하면 기업의 근로자들한테 좋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업주들한테는 좋아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협박해서 때로는 오르고 달래서 아니면 끼워 팔기해서 이 100개 기업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이해관계들한테는 좋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는 뭔가요? 근로자들의 고용 조건을 개선해서 이 근로자들의 만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만족이 높아져서 생산성이 향상돼서 사업주도 좋아지고 고용 조건을 좋아지니까 더 뛰어난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그래서 이 상생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본질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 공공기관은 어떻게든지 이 100개 기업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원래 취지했던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형식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의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만 이 예산 낭비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공기관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성과 목표는요. 예산 소진율 100%. 자, 왜 이런 목표를 설정하느냐? 만약에 예산을 100% 소진하지 못하고 80%를 소진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20%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자, 이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누구예요? 우리 공공기관의 본질적인 이해관계자인 국민입니까? 아니면 사업주들입니까? 아니죠. 이 예산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우리 기관이에요. 우리 기관. 우리 기관의 가장 이해관계자가 우리 기관이 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 월급 많이 받으려고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회사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이 근로자가 이 직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 고객한테
베니핏을 줬을 때 능력도 인정받게 되는 거고 능력이 인정받으면 내 월급도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회사도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이해관계자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과 목표는 본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나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의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많은 공공기관들과 공유하셔서 2022년도, 내년도에는 그런 종류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